네,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남북 관계 상당히 안 좋은데요. 여기에다가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이 책을 펴냈습니다. 남북미 3자 외교전의 막전막후를 전부 다 폭로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 이도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고 돌아왔는데요. 미국과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그다음에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을지가 궁금한데 위원님은 어떻게 좀 그 관측을 하세요? 예, 지금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최근 북한의 대남 공세에 대한 네. 정세 인식 공유가 우선됐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변 국가의 공조 방안을 비롯해서 한미 공조에 어떤까지 이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가 이런 네. 좀 협조의 범위까지 논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른바 그 당근도 혹시 얘기가 돼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위원님? 지금 당장은 그 대북 당근을 취할 환경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북한의 도발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럴 경우 한미 간의 어떤 공조 범위,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어떻게 활용해서 네. 북한이 어떤 추가 도발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문제들을 논의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지금 북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대남 공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네. 결국은 한미 그 연합연습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점차 네. 이렇게 확대될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그 초기 단계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그 비난 공세를 이제 막고 여기서 차단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전문가들은 그 북한이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SLBM 발사까지 가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던데 위원님도 같은 뭐 똑같게 전망을 하시나요? 예, 뭐 그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SLBM은 뭐 북한이 쏘겠다고 해서 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술적인 준비도 또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어떤 위협을 보여주기 위해서 쐈는데 그게 실패할 경우는 상당한 부담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번 이제 수중 장치에서 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전에서 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 잠수함에서요. 예.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이제 그 우리 측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려고 할 거로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기술적인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은 아니고 예. 오는 한 9월, 10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시점을 이제 선택할 거로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뭐 들어온 속보로 보면 북한이 뭐 지금 대남비를 몇 천만 장을 준비해 놓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지금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북한이 그 대남비례를 뿌리게 되면 역시 그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그 전단 살포 금지라고 하는 9.19 군사합의 위반도 북한도 함께하는 것이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체제 특성상 우리의 경우는 우리 정부 의지와 관계없이 탈북자단체가 위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비해서 북측은 이제 이 공공연하게 북한 당국자가 얘기하고 있고 이걸 허용하겠다고 한 걸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뭐 우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네.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북측은 이제 의도적인 뭐 도발 그렇죠. 또는 이제 의도적인 이제 남북 합의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 당국이 직접 살포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뭐 자기네들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하는 것을 이제 군사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네. 실질적 내용으로 본다면 북한 당국이 네. 허용하고 또 사실상 이제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볼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볼턴 회고록에 지금 한반도 얘기가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해서 하나하나 지금 뽑아가지고 사실 여부를 그러니까 위원님께 여쭤보기에는 너무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회고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어떤 신빙성, 사실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극우파 중에서 초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볼턴의 일방적인 주장이 굉장히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관계가 다르게 과장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흐름 자체야 뭐 실무자로 참가했기 때문에 네.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그것을 평가하는 내용들. 그래서 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어떤 얘기가 논의됐다 이런 건 관계없지만 음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든지 네. 또는 뭐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 뭐 네. 이런 주관적인 평가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극우파 중에서도 초강경파인 이제 볼턴의 시각에서 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대로 그걸 받아들였다가는 예. 상당히 이제 불필요한 어떤 오해 소지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명색에 그러니까 백악관 보좌관까지 지낸 사람이 막 이렇게 다 까도 되는 겁니까? 네, 물론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 그 사법부에서도 예. 그 자체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미 이제 뭐 책임 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볼턴의 회고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트럼프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숙지 여부라든지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그러니까 뭐 낙제점을 주고 있잖아요. 볼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예. 전체적인 정보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나 예. 말하는 그 습관, 스타일들이 좀 문제가 있고 또 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거친 건 사실입니다만은 예. 대통령이 되는 분이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사실 파악을 잘못하거나 또는 커다란 그림 없이 했다고 하는 것은 네. 그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볼턴이 만약에 그런 얘기 한다면 사실 그분 자체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거를 이제 보좌하는 역할이 본인의 역할이었거든요. 물론 그렇긴 근데 하죠. 이제 와서 자기가 해임됐다고 해서 보복성으로 얘기하고 또 대통령을 이제 의도 자체를 자기가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네. 저는 뭐 그 미국 관리로서는 굉장히 옳지 않은 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국 언론은 지금 볼턴의 회고록을 연일 대서특필을 하고 있고 그 거기서 묘사되고 있는 트럼프는 뭐가 어리숙하고 뭘 잘 모르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한테 안 좋은 여론으로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자극받아서 혹시 대한반도 정책을 더 강화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 이게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이제 볼턴 회고록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또 지금 대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반 트럼프 캠페인을 크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이분이 뭐 갑자기 한반도 문제에서 초강경으로 돌아서거나 예. 이번 그 볼턴의 회고록 때문에 그런 자세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보시는 거고요. 여기에 그렇게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를 향해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혹시 트럼프가 폼페이오를 앞세워서 역공에 나설 가능성 혹시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미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예. 이 존 볼턴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폼페이오 국무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그 다음에 어떤 후임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볼턴의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반격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도 뭐 볼턴의 얘기가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그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한미 워킹 그룹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예, 지금 워킹 그룹 자체가 사실은 이제 남북 교류 협력에서 어느 정도 규제 장치 역할을 한다는 이제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워킹 그룹이 만들어진 걸 보면 우리 정부 얘기로는 우리 정부가 먼저 워킹 그룹 설치를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것은 2018년 8월 달에 발생한 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이제 위장돼서 우리 수입된 경우였습니다. 그 예. 9건이나 걸렸는데요. 예,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워킹그룹 만들기 직전에 이제 드러나서 지금 현재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이라든지 또 이 대금 거래 관련해서 우리은행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은 이제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미국의 제재에 걸리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제재는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보다 훨씬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유엔 제재와 달리 미국 제재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이 미 행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건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 미 행정부가 이거는 걸린다라고 해버리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아쉽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한미 워킹 그룹을 뭐 우리 정부가 아마 제안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보면은 워킹 그룹이 남북 교류협력을 규제하는 역할이 좀 컸기 때문에 좀 네. 부정적인 사실이고 예. 그런 면에서 뭐 워킹 그룹의 뭐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규제의 성격보다는 네. 남북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기구로 좀 성격 전환이 필요하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의 재조정,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워킹 그룹의 한미 수장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도훈 본부장하고 스티븐 비건 부장관 맞나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일단은 이제 아마 수석 외교부 쪽에서는 그쪽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뭐 청와대나 국방부, 통일부 관계자도 들어가는 거 보면은 네. 아마 일단 종합적인 이제 태스크포스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마 그 부분에서는 이제 외교 쪽이 채널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그렇죠. 대로 이도훈 본부장과 네. 비건이 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